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은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앉았으니 뭐가 생기겠습니까?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곡식 되박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벼를 널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남의 떡 나 몰라라 하고 방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탁 막히거든 말입니다. 이래서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허허,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뭘 먹고 살란 말이오. 두말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있나. 나갔습니다. 막상 행장을 꾸려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하거든 말입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으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갔습니다. 가다 보니 이 옆 마을 관아에서 글 읽을 수 있는 머슴을 구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머슴은 좀 그렇지만 글을 읽을 수 있어서 뭐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옆 마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가다 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몇이 앉아 있기에 저도 가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거든 말입니다.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까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관아의 머슴짓까지 할 판이니 얼마나 한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한심 가련타 이 신세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거 참 용하고도 용하오. 이 생원네 집에 우환이 있는 걸 어찌하셨소? 이러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이씨 성에다가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이 생원의 부인 이름이 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국의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뭐 족집게도 이런 족집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 생원네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부인을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였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제 부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선비는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소문이 쫙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모로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 몰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해서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거에다. 그런데 방도가 있으려니 뭘 알아야 말이지 않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뭘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별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인 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챈단 말입니다. 마님의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옳지 이걸 삶아 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걸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 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독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다.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부인에게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것입니다.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생원네 집에서는 부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참 대접을 잘해주고 돈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우몰려와서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 썩인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금은보화를 몽땅 도둑 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왔습니다. 에라,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도둑을 무슨 수로 알아내겠습니까?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상위에 놓인 떡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자 소리로 뭉게뭉게 올라간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 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웅성거리더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뭉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뭉게를 잡아다 물어보니 정말 도둑이지 뭐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참 우연히 도둑을 잡았습니다. 양반들은 선비에게 노자돈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선비는 돈이 생기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돈을 주자 부인이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선비도 더 이상 글만 읽지 않고 부인을 도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선비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늘에서 한 번이라도 사소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